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늦었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다시 기회가 생겼는데 아직 무주택자로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대출을 적절히 일으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여 3억 이상 오를 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해보죠.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점점 세대 간의 격차로 굳어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느낌이랄까? 무슨 말인고 하니 연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즉 정부와 다주택자의 문제 대립으로 인해 정작 현실로 드러난 문제는 청년들의 전 월세만 오르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연일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더하지 않겠다. 다주택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팔아라. 또 임대사업자들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해제되는 물건은 팔아라 하는 등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언급이 어떤 결과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데 강경 일변도로 나가다 보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드러난 결과는 정작 서울 무주택 청년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인데요. 더 들어가 보죠. 지난 2월 8일 서울 청년 80%는 남의 집에서 산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40대 이하를 말하는데 무려 서울 거주 2030 세대 가구수 80%가 무주택이라는 통계입니다. 이는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361만 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이래 가장 많았는데 수도권은 205만 가구로 2022년 200만 가구를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99만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수는 2015년 79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는 내용이고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국 39세 이하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6.3%, 수도권은 24.6%, 서울은 17.9%라는 뉴스 기사로서 즉 서울은 39세 이하 청년 가구 80%가 자가 없이 남의 집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서울 거주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이들의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에 산다는 뜻인데 주택 가격이 오르니 전세나 월세도 오르고 매매를 위한 대출 비용이 더 커져서 작년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6만 6천 원으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3분기 연속 증가하는 반면 소득 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소득 증가율은 0.9%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즉 위 기사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서울 거주시 높은 집값으로 젊은 세대가 집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소득은 늘지 않는데 소유 주거에 대한 대체제인 전월세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는 2030 세대의 서울 거주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 세대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접하고는 좀 허탈하기도 하고 2030 세대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세대인데 안타까운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이 젊은 세대의 주거비용 증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이 핵심인데 저의 견해는 정부야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서울 청년층 즉 2030의 주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 들어가 보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6억 원 대출 한도를 규제했습니다. 이 6억 원 대출 한도 갭을 씌우다 보니 아예 자본력이 부족한 2030 세대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40, 50, 60 세대는 과거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여러 자산들이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4평형의 2015년 가격은 7억 원대였는데 이때는 대출이 90%나 가능했으니 큰 자본 없이 이것을 살 수 있었고 지금은 27억 원 정도 하니 이미 자산의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존 세대는 이미 자산을 이룬 상태에서 대출 제한 6억 원은 신규로 매수하는 2030 세대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죠. 또 대출 제한 후 서울과 12개 경기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는 원인이죠. 예를 들어 이런 규제가 없을 때는 젊은 세대라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여 소득이 높다면 잠실 엘스 같은 데서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월세의 집주인은 엘스에서 이미 자녀를 다 키우고 난 후 엘스는
월세를 주고 조금은 한적한 미사지구에서 24평 아파트를 매수해서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이제는 미사지구 작은 평수를 팔고 다시 엘스로 돌아가야 하니 엘스의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매물이 사라지니 간혹 나오는 전세 월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는 젊은 층은 대출 6억 원 갭을 씌워 부동산을 현금 없이는 매수할 수 없고 또 서울 핵심 지역에 모두 실거주로 거주 매수하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월세는 사라지고 경제의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전월세가 올라가니 서울 주거 비용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의 희소성 원칙에 의해서 전월세 비용만 올라가니 서울 주거 비용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기다리면 될 텐데 집값은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을 늘리는 상황에서는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내려가면 기다리면 될 텐데 집값은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을 늘리는 상황에서는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답은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이죠. 정부가 세금을 내려서 부동산 매물을 기능적으로 순환하게 만들면야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자 도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실망하지 마시고 각자 도생하면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일으키면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3개 단지 말씀드리니 무주택으로 계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소개하는 첫 번째 단지는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에 있는 삼성마을 동원 로얄두크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 준공 598세대인데요. 이 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이쪽이 경기도이어서 부동산 가격은 저렴하지만 지하철 3호선 삼성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이 삼성역은 GTX A 노선이 연신내역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 GTX A 노선은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강남의 핵심역인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삼성역만 개통된다면 연신내역 다음이 서울역, 그 다음이 삼성역이라 획기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무렵에 3억 원 이상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죠. 두 번째 단지는 경기도 구리시 투평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24평인데요. 이 단지는 2001년 준공 526세대입니다. 구리시는 전체 크기가 작아서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지하철 8호선이 연결되어 있어 잠실역으로 가기 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구리시 특징 중 하나가 부동산 호황기가 오면 잠실에서 가격이 오르면 강동구로 가격이 전이되고 강동구의 가격이 오르면 순차적으로 구리시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잠실 르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4평형이 40억 이상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강동구에서 오래되었다고 평가받는 선사현대 34평형이 20억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흐름이 곧 구리시로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장자 호수공원역이 있는 곳이 택지를 개발한 곳이라 살기 좋은데 한일아파트에서 장자 호수공원역이 인근이고 인근으로 초, 중, 고가 바로 배치되어 2, 3년 뒤 3억 이상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죠. 세 번째 추천 단지는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의 주공아파트들입니다. 원래 가양동 등촌동의 주공아파트는 임대와 섞여 있는 단지들도 있고 위치도 서울의 서쪽이라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죠. 강서구 가양동과 가까운 여의도, 목동, 영등포의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9호선을 이용해 여의도 업무지구와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가양동, 등촌동 주공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마곡에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후 이들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좋아졌습니다. 이들 지역도 2, 3년 내 재건축 열풍이 불면서 재건축이 되든 아니든 가격이 3억 이상 지금보다는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들 단지들은 적절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절대 무주택으로 계시지 마시고 여건 형편에 맞춰 내 집 마련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